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쭉 같이 보면서 시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쪽지 시험 광장을 보겠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 문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이 작품은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을 그려낸, 그죠? 이념적 대립을 그려낸 1960년대 소설이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명준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중립국이죠?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는 남한과 북한 사이 모두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다. 그죠? 자, 3번. 이 작품의 결말에서 명준은 무엇에 몸을 던졌죠? 바다, 그죠? 바다에 몸을 던짐으로써 죽음을 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서 7번까지 광장과 밀실에 대한 다음 내용이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그랬어요. 자, 광장은 사회적 삶의 공간으로 사적인 공간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공적인 공간이죠. X. 5번. 광장은 사회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사회적 이상을 실천하는 공간이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6번. 밀실은 개인적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맞죠? 밀실은 개인이 자유를 누리며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다. 맞습니다. 네. 자, 8번에서 10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미를 지니는 소재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그랬습니다. 8번. 죽은 은혜와 그녀가 임신하고 있던 명준의 딸을 표상하는 것. 네, 그것은 갈매기들이죠. 갈매기들. 9번. 진정한 자유가 존재하며 모두가 꿈꾸는 이상향을 말한다. 네, 푸른 바다죠. 10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삶의 극한점에 다다른 명준의 현재 처지를 나타낸다. 당연히 사북자리죠. 사북자리. 자, 광장. 서술형 평가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문제인데요. 방한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있고 포로는 왼편에 들어와서 바람편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 하면서 이제 그 명준이 이렇게 남한과 북한 장교들에 의해서 설득을 하고 명준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립국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명준을 설득하기 위한 북측의 논리를 서술하시오. 명준을 설득하기 위한 북측의 논리, 어떤 것이? 조건은 어떤 식으로 서술하느냐? 북측의 논리를 세 가지, 그 다음에 북측은 명준을 설득하기 위해 뭐뭐하고 뭐뭐하며 뭐뭐하라면서 설득하고 있다 형식으로 써라. 이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북측은 명준을 설득하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그랬죠? 북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시하고 일체의 보복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서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 측면 제시, 북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시, 일체 보복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들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명준을 설득하기 위한 남측의 논리. 자,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남측의 논리를 세 가지 제시하고 남측은 명준을 설득하기에 뭐뭐하고 뭐뭐하며 뭐뭐하며 설득하고 있다 형식으로 쓰라. 이거 똑같죠? 네, 보겠습니다. 남측은 명준을 설득하기 위해 조국에 호소하고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얘기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호소하며 설득하고 있다. 네, 그러고 있죠? 조국의 호소, 지식인으로서 사명감, 개인적인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3번. 명준이 중립국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그런데 조건은 시대 상황 및 인물의 내면 심리와 연관지어 서술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명준은 남한과 북한의 이념적 대립 속에 어느 것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환멸을 느껴 남과 북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중립국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남과 북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기 위해서 중립국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기역과 니은의 상징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기역과 니은. 자, 기역은 펼쳐진 부채가 있다 할 때 이 부채를 기역이라고 밑줄을 쳤고요. 니은은 사북자리, 그죠? 부채의 사북자리에 서 있다 할 때 사북자리가 니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조건은 인물과 관련하여 서술하고요. 기역은 뭐뭐를, 니은은 뭐뭐를 의미한다는 형식으로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의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역은 명준의 삶의 모습 전체를 얘기하고, 니은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명준의 현재 처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니은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명준의 현재 처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 A가 가리키는 곳을 찾아 쓰고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본문에서 A는 유토피아입니다. 조건은 A가 가리키는 곳을 본문에서 찾아 이 어절로 쓰라 그랬어요. A가 가리키는 곳을 본문에서 찾아서. 자, 본문에는 A는 푸른 광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즉 유토피아를 푸른 광장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념이 배제되고 사랑과 자유가 존재하며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공존하는 참된 광장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푸른 광장이 A가 가리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수능 기출문제 광장 보겠습니다. 2번. 윗글의 사북자리, 삶의 광장, 푸른 광장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적절치 않은 겁니다. 1번. 펼쳐진 부채에 비유된 삶의 광장은 점점 좁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군. 그렇죠? 펼쳐진 부채에 비유된 삶의 광장이 저 사북자리 끝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자, 2번. 사북자리는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로 표현될 만큼 삶의 위기감이 고조된 공간이다. 네, 그렇겠죠. 지금 현재 화자가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자리가 사북자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3번. 사북자리에서 주인공이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려고 노력. 이건 말이 안 되죠. 사북자리에서 주인공이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3번이 적절치 않네요. 4번. 사북자리에서 주인공은 삶의 광장에서 푸른 광장으로 생각을 전환한다. 주인공은 삶의 광장에서 푸른 광장으로, 그렇죠? 삶의 현실점에서 푸른 광장이라는 이상적 세계로 생각을 전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번. 주인공은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와 딸을 푸른 광장에 연결시키고 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와 딸을 푸른 광장에 연결짓고 있다. 네, 그렇죠? 네. 자기 아내, 그리고 아내가 임신한 채 죽었는데 그 뱃속의 딸이 함께 있을 그 이상적인 세계, 푸른 광장의 세계에 연결짓고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을 바탕으로
위글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필요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보기는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문화작품 창작 당시와 연관시켜서 해석할 때, 창작 당시와 연관시킨다는 거죠. 드러나는 의미를 상황의 구체적 의미라고 한다. 이것은 그 작품을 낳게 한 계기이기도 하며 또 그 작품을 창작할 당시의 핵심적인 고민과 과제이기도 하다. 한편 구체적 상황의 의미로부터 특정한 시대와 장소를 넘어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회문화적 상황의 보편적 의미라 한다. 몇백 년 전의 작품의 가치를 오늘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보편적 의미가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보기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의 구체적 의미라는 데 밑줄이 쳐져 있어요. 자, 이것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둘 때 어떤 활동을 우리가 필요한 활동이 어떤 활동인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활동이 어떤가를 찾는 거죠. 자, 1번 이명준이 활동한 공간적 배경이 된 곳을 실제로 답사하여 현장 체험을 한다. 자, 이게 1번이겠고요. 자, 두 번째, 이명준이 은혜와 함께 있던 동굴이 우리 신화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신화에 대한 의미, 이것 아니겠죠, 이것도. 이명준의 삶과 사랑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건 보편적 그런 가치, 의미를 발견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상황의 구체적 의미라는 관점이니까. 4번 이명준의 성격과 행동을 분석하고 종합한 후에 그것을 중심으로 이명준 일대기를 작성. 인물의 성격, 행동을 분석하는 거, 내재적 의미를 찾는 부분인데 이것도 아니죠. 자, 5번 이명준이 겪은 사건을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상황 및 그 시기에 작가가 지녔던 가치관과 연결하여 그 의미를 알아본다.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명준이 겪은 사건을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상황 및 그 시기에 작가가 지녔던 가치관과 연결해본다. 이런 얘기죠. 상황의 구체적 의미, 상황의 구체적 의미라는 관점에서 이 작품을 이해하려고자 할 때는 바로 5번과 같은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4번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자, 기억은 복도로 나선다. 복도에도 인기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벽장문을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자, 그러면 이 기억에 대하여 인물의 행동을 짧은 문장으로 서술하여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네, 그렇죠. 문장이 비교적 짧았고 뭔가 불안한 심리, 화자의 불안한 심리가 드러나고 있죠. 자, 2번 니은. 자, 니은은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자,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자, 2번 이어질 내용에서 그림의 소재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됨을 미리 알려준다. 그렇죠. 부채에 그림의 소재들이 먼저 제시되고 있는데 그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 되겠죠. 자, 3번 디귿. 자, 이 부분은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 본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상념에서 현실 세계로, 의식 세계로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상념의 세계였고 지금은 다시 현실로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4번 리을.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쉬었던 게 틀림없다. 여기에 리을입니다. 자, 리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원했던 자신에 대한 뉘우침? 글쎄 이건 전혀 엉뚱한 표현인 것 같아. 그죠? 물질적 풍요로움을 원했던 자신에 대한 뉘우침, 이런 건 전혀 아닌 그런 설명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5번을 보겠습니다. 미음.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는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 가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자, 이 부분이 미음인데요. 경쾌하게 날고 있는 새의 모습에 주인공의 심리를 투영하고 있다. 네, 요거는 맞죠. 자, 그렇다면 답은 4번 동안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건 그랬는데요. 윗글은 어떤 글이냐면,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라면서 남측에 이제 회유하는 그런 설명이 쭉 있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화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중립극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1번.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 조성? 아니죠. 2번.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춰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낸다. 요게 맞는 거겠죠. 요게 맞는 거네요.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춰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번. 실제 공간의 실감 있는 묘사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요. 회상을 통해 대조적 체험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한 사건 전개의 양상을 다면한, 이것도 아니고, 답은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춰서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보기를 한번 보겠어요. 4.19 직후에 발표된 최인훈의 광장은 당대의 근기시되던 이념 대립의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친 점에서 전후 분단 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한 간 이념의 이분법적 구도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만이 아니라 각 체제 내의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조차 이념의 이름으로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광장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념적 대립을 극복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의 글이 있습니다. 보기가 주어졌어요. 이걸 참고해서 윗글을 한번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그랬는데요. 자, 첫 번째, 이념적 선택을 강요하는 억압적 상황에 처한 이의 심정이 드러나 있어 주인공이 중립극 선택을 마치고 난 후에 보인 반응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2번. 개인의 이익보다 이념을 택하는 당대 지식인의 실천적 의지가 드러나, 이건 반대로 얘기했네. 그죠? 개인의 행복한 삶을 마다하고 낯선 땅으로 가려는 주인공의 선택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이건 정반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현실의 문제를 감추거나 왜곡하기에 급급한 체제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고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사람들을 꿰는 마술사의 속임수를 비꼬듯 이야기를 한 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네. 요런 표현은 우리 교과서에서 없었지만 전체 문장 속에서 표현된 맞는 표현입니다. 4번. 사회적 모순을 직시하는 이들을 격려하는 권력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식이 드러나 있어 항구를 차지한 이들이 바다에서 돌아온 이들을 감금하려 한다는 대목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이것도 맞는 표현인데 교과서에 없는 거죠. 5번. 이념적 대립구도에 갇힌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일상적인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드러나 있어 주인공이 중립국에서 누리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기술한 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번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쪽지시험 작품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자, 1번에서 3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번, 이 작품은 1980년대 영화관의 모습을 통해 주제를 전달한다. 이죠. 영화관의 모습을 통해. 자, 2번, 이 작품에 나타나는 애국가의 가사는 암담한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가 되겠습니다. 3번, 이 작품은 1980년대 군사독재로 인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 8번까지 다음 내용이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자, 이 시의 화자는 애국가를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 요거는 아니죠. 분위기상으로. 요거는 강요하는 애국가에 대한 조소하는 그런 어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 이 시는 당대의 억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죠? 네. 6번. 삼천리 화려강산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기 위한 소재이다. 그것보다는 반어적인 표현이죠. 반어적 표현이기 때문에 X. 이 시의 화자는 현실 극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거보다는 좌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기룩, 낄낄, 깔쭉 등의 시어에서 냉소적 어조가 두드러진다. 네, 맞습니다. 자, 9번.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상을 3어절로 쓰시오. 자, 3어절이라면 흰, 새, 때들 이렇게 되겠죠. 흰, 새, 때들. 네. 화자의 좌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찾아 1어절로 쓰시오. 좌절감의 표현 맨 끝에 있는 주저앉는다. 그죠? 주저앉는다 라는 표현이 있죠. 네. 자, 이번에는 서술형 평가. 새들도 세상을 뜨는가입니다. 자, 1번에서 5번 역시 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이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쓰시오. 그런데 조건은 작품에 제시된 상황을 언급하라 그랬고요. 어떠어떠한 상황을 통해 어떠어떠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답은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영화를 볼 때도 애국심을 강요받았던 1980년대의 영화관의 상황을 통해, 그죠? 군사 독재로 인한 암울하고 억압적인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쓰시오. 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자, A는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이런 부분인데요. 자, 그럼 표현 기법의 명칭을 언급하라 그랬고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측면에서 표현의 효과를 써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은 A는 아까 기룩 깔깔대면서 거기인데요. A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한 것으로 표현법은 음성상징어를 사용한 것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냉소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현실에 대한 화자의 냉소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3번. 기억의 표현상의 특징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기억의 표현상의 특징. 삼천리 화려강산 기억이죠. 자, 기억은 반어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대조되는 암담한 현실의 모습을 풍자한다. 이렇게 되겠죠.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대조되는 암담한 현실의 모습을 풍자하는 거죠. 반어적 표현으로. 자, 4번. 니은이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쓰시오. 니은은
흰새 떼들인데요. 자, 조건은 이런 조건입니다. 화자의 처지와 관련하여 서술하라. 이런 조건이죠. 자, 니은은 흰새 떼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억압적인 삶을 살아가는 화자와 대조되는 부러움의 대상. 그죠? 억압적인 삶을 살아가는 화자와 대조되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이 시에서 화자가 디귿과 같이 말하는 의도를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디귿과 같이 말하는 의도. 조건은 화자가 처한 현실과 정서를 고려하라. 고려해서 서술해라. 자, 디귿은 주저앉는다입니다. 자, 주저앉는다. 자, 디귿, 주저앉는다는 암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화자의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다. 화자의 좌절감.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화자의 좌절감을 표현한 것. 그것이 주저앉는다라는 시어서기에 표현된 내용이다. 이거죠. 자, 수능 기출문제 작품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입니다. 9번.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는 우리 본문이죠.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 농문은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화와는 다르게 피폐해져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이렇게 이제 농무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자, 이거를 참고로 해서 나를 감상하는, 즉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건데요. 자, A에서 화자는 농문을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자, 농문 A 부분인데요. 징이 울린다, 망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 부분인데요. 네, 그렇게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시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B에서는 악을 쓰는구나,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야 되지만 등은 화자가 농부를 훈견 축제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줘. 자, B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악을 쓰는구나, 악을 쓰고 킬킬대고 울부짖고 해해대고, 이것도 흥겨운 축제의 분위기라기보다는 뭔가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런 이제 어조로 쓰여지고 있죠. 역시 맞는 표현입니다. 시에서는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보여준다. 그런 신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틀린 답인데요. 시를 한번 볼까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게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다리를 불거나 고깃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농민들이 이제 여기서 신명을 낼 때는 일종의 이제 그 체념, 현실의 그 좌절감을 표현하는 그런 신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A와 B를 통해 당시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
자, A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웜통하다 하는 부분이고, B는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못하냐, 비료값도 안 나오는 그런 농사일이 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현실의 고달픔을 표현하는 부분이죠. A와 B를 통해 당시 농민들이 도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 감지할 수 있죠. 자, 5번 C에서 화자의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다. 한 다리를 들고 날래를 불거나 고개질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자, 이런 시인데요. 역시 하자의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제적 물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부하기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도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